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바로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또 새벽에 찍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이 새벽에 찍고 있는데 아마 벌써 투표하러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투표하러 가실 분들이나 아마 투표소 앞에서 이런 내용의 공고문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세훈의 납세액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 누락됐다, 이런 내용의 공고문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이 1억 1,997만 9천원입니다. 근데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 1,967만 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30만 2천원을 사실은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보다 실제로는 더 냈는데 그거를 누락하고 1억 1,967만 7천원을 냈다고 그렇게 선관위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갖다가 오늘 선거일인 오늘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여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오세훈이 납세 사실을 누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오세훈한테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아마 이 기사 제목만 보시면은 관련 기사 제목만 보시면은 오세훈이 뭔가 숨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 또 지난 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측에서 해왔던 공격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은 거짓말쟁이, 오세훈은 말을 바꾸는 사람. 그런데 선거일에 딱 투표소에 갔더니 또 뭐 납세 사실이 누락됐다? 이런 공고문을 봤을 때 유권자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돌아서진 않겠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그래서 기표소에 들어가서는 또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금액을 봤을 때 30만 2천원을 실제로는 더 냈는데 덜 냈다고 하는 게 오세훈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이 금액 자체를 또 감안했을 때 30만 2천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대체 오세훈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러니까 고의성은 없는데 그리고 세금을 안 낸 거를 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덜 낸 거를 더 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세금을 오히려 더 냈는데 그것보다 적게 낸 것처럼 신고를 한 거 이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드러났느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 중랑 구의원 이병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제 오후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공고문, 선관위가 오늘 투표소에 붙일 예정인 그 공고문을 갖다가 이미지 파일을 올리면서 이 사안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의 후보 등록 무효를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랑구의원, 기초단체 의원이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큰 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혹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큰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 돌고 돌았습니다. 선관위가 붙일 공고문 그 이미지 파일로 또 확산됐습니다. 어제 박영선이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세훈 후보한테 한마디만 해달라 기자들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여기 오기 전 지지자로부터 사진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 후보가 부인 재산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더라. 여러분 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면 또 오세훈 처가 땅 내곡동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이제 재산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도록 하겠습니까? 내일 공고문이 붙는다는 사진을 받았다.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성급하고 정확하지 못한 후보인지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오 후보의 매우 심각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따로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린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2018년 6월 8일날 쓴 기사입니다. 단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단독! 재산 없다던 박원순 부인은 왜 재산세 195만원 냈나? 박원순 부인 재산 은닉 의혹 추적.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투표일 전날에 쓴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이거는 2018년을 얘기합니다. 2018년 6월 7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문제가 언급됐다. 토론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박 후보의 부인 강란희 씨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두고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김 후보와 박 후보의 문답이다. 김문수, 박원순의 후보 공보물을 들어보이면서 이게 이제 집으로 배달된 박원순 후보 공보물인데요. 여기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박원순 시장 사모님께서는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재산세를 194만 8천원을 납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재산은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재산세는 매년 저보다도 많이 냈어요. 저도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무슨 재산이 있으신지, 무슨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원순,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채무밖에 없어가지고요. 김문수, 이걸 좀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박원순, 아니 그건 다 법령에 따라서 조사해서 신고한 것이지 뭐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김문수, 등록된 데는 재산은 사모님의 재산이 자동차 오래된 거 하나밖에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재산세는 계속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원순, 아니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냅니까? 김문수,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가 있을 수가 없죠. 박원순, 글쎄요. 뭔가 잘못 파악하셨겠죠. 이런 문담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토론한 내용을 보고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기한 것처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박원순은 법령에 따라서 신고했다.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내느냐. 잘못 파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위 여부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박원순의 납세 내역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사항 4호에 따라서 최근 5년간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그리고 외손자녀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직계 좀비속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박원순은 5월 24일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체납사항을 위와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하면서 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원순이 제출한 신고서에 따른 재산세 납부 내역을 보면 그의 부인 강란희 씨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지난 5년간 총 194만 8천원을 재산세로 납부했다고 이렇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13년에 44만 8천원, 2014년에 41만 4천원, 2015년에 38만원, 2016년에 34만 4천원, 2017년에 36만 2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원순이 납부한 내역에 따르면 아니 어떻게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냈느냐 반문했는데 그렇게 지가 신고했다는 겁니다. 박원순과 그 강란이가 이렇게 신고했다는 겁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시, 군세 또는 구세에 속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입니다. 선박. 지방세법 제107조 1항과 제114조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기준인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내용에 따르면 박원순의 부인 강란희 씨가 지난 5년 동안 194만 8천원을 재산세로 납부했다는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런 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원순의 신고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냈어야 되는데 정작 박원순이 신고한 재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산 내역을 보면은 강란희 씨는 그런 걸 소유한 일이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강란희 씨 소유 물건은 뭐였냐면 2018년식 그랜드 카니발 그리고 2005년식
체험엔 이것뿐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는 9장, 자동차세는 10장에 이렇게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난이 씨는 재산세를 낸 것일까? 이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박원순은 자기 부인이 낸 재산세를 두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내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일까?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납세 증명서 중 혹시 재산세에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세가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 일과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정의, 중앙선관위와 종로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에 내는 서류 그 재산세에도 자동차세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내는 그 서류 자체에 자동차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박원순 후보 부인 강남희 씨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게 없습니다. 굳이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코미디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내역을 보니까 193만 원이십니다. 아닙니다. 194만 8천 원인데 190도 3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자동차세입니다. 그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동차세도 재산세에 들어간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005년식 체어맨에 대한 자동차세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3000cc. 그게 1년에 자동차세가 39만 원이고요. 곱하기 5년 하면은 19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93만 원, 194만 원 나옵니다. 저희도 지금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투표일 바로 전날입니다. 재산세에 자동차세가 포함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지방세법상으로는 아니 자동차세가 재산세에 포함됩니다. 그 세금을 낸 거니까요. 자동차세 납부한 내역입니다. 그 재산세가.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당시에 박원순은 7일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강난희 씨가 재산세를 낸 일이 없다는 식으로 김문수 후보한테 반문했지만 그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세 납부 내역을 보면 그의 부인 강난희 씨는 지난 5년 동안에 194만 8천 원을 냈고 박원순 후보 선거대책 관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세 납부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거는 중앙선관위와 종로구청 세무과 관계자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박원순 부인 재산 은닉 의혹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제기를 해서 비롯된 겁니까? 아니면 박원순이 자기 부인 재산은 없는데 재산세를 194만 8천 원을 냈다고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비롯된 겁니까? 이 박원순 부인 재산 은닉 의혹은 박원순이 제출한 그 내역을 봤을 때 누구나 그걸 본 사람은 누구나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문 제기 아닙니까?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이건 박원순이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사가 이렇게 나간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박원순의 재산세 납부 내역 실적이 사실과 다르다. 내지 않은 걸 냈다고 했으니까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투표일날 이 공고문이 서울시 모든 투표소에 붙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오세훈 부인의 배우자의 납세 내역이 30만 2천 원을 더 냈는데 덜 냈다. 그걸 누락했다 그겁니다. 이게 뭔 그렇게 잘못을 했냐 그겁니다. 이게 무슨 그냥 둬서는 안 될 문제고 오후보에 후보 등록을 갖다가 무효를 주장하는 그럴 사안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촉구해야 될 사안입니까? 너무 코미디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공직선거법에서 중시하는 건 뭐냐? 납세 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준법 정신, 도덕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사실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납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을 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제가 아주 성실한 납세자였던 것처럼 제가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한테 허위 사실을 공표해가지고 저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이 마치 우수한 것처럼 저 사람은 정말 모범시민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공직선거법상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납세 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준법 정신, 도덕성, 성실성 이런 것들을 더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도 그걸 실수로 30만 2천 원을 덜 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잘못이고 이게 무슨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촉구해야 되고 이게 무슨 오세훈의 후보 무효를 주장해야 될 사안입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아무리 오늘 투표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 이런 건 정말 지양해야 되는데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이게 특별한 문제였으면 이게 정말 중대 잘못이었으면 194만 8천 원 재산세를 낸 적도 없는데 194만 8천 원을 냈다고 2년 전에 3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게 신고하고 다녔던 박원순은 이미 등록 무효가 되고 서울시장 당선 무효가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례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